직접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숨겨진 부분까지 파헤치겠다고 한국을 찾아온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현장에도 가보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현위치를 보기 위해 서울 강남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직접 인터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들이고 별다를 게 없는 일이지 몰라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은 지금 어느 위치에 도달해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자를 꿈꾸고 있는 독일인 율리아 스미트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 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었고 뜻깊었던 취재 여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정식 기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대학생 기자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졸업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을 취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 출신의 선배 기자님과 저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한국에 다녀오는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을 취재하고 그 내용으로 졸업작품을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조사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한국의 사회구조, 산업구조, 한국이 유럽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 등 상당히 많은 부분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은 고도로 발전된 나라이고 한국을 한 번에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의 모습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만큼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 학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놀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것을 글로 작성하는 일을 하러 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행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했죠. 저와 함께 가는 학생들도 모두 다 한국을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배우기를 독일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생활 습관이나 문화, 인종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로 수십 년간 지내왔던 나라이기도 하고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보여주었듯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프를 놓고 비교해봐도 독일이 성장한 것과 한국이 성장한 것의 속도가 놀랍도록 비슷하고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동독과의 격차를 해소한 뒤 또 한 번의 성장을 겪었듯이 한국도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몇 년간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과거 독일이 그러했듯 또 한 번의 점프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하죠. 수많은 나라들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주목받을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누구도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신흥국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사례를 보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기사들이 나올 만큼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세계에 엄청나게 커다랗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까지 정말 놀랍도록 성장했고 발전한 나라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나라죠. 그리고 그런 나라로 향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대가 되고 기분 좋은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유럽의 유명한 공항 대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한국의 공항은 놀랍도록 발전해 있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하듯 환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수많은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업에 대한 발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단순히 놀러 왔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테지만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취재하게 될 한국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생각에 심장마저 더 빨리 뛰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의 숙소에서 하루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부터 바쁜 일정을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에서 관광을 하거나 자유시간을 가지는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대형 버스에 올라타 잘 닦여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홍보관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기도 하고 그 회사의 관련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한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도체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과 싸우는 모습은 전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가 그 어디에도 없는데 한국이 그러고 있다는 점에 속으로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해내고 있고 심지어 그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다는 데에서 당연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늘 미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하며 서로 기술력을 과시하는 나라잖아요. 더 다양하고 깊숙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과 파트너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시선도 있을 만큼 한국은 엄청난 기술 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독일도 이 한국의 회사와 미국의 회사들과 치킨 게임에서 밀려 파산 절차까지 가는 등 결국 독일의 초대형 반도체 회사가 인텔에 합병당하는 등 정말 살아남기 힘든 생태계였는데 아직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의 끝단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이던 한국이 산업이 고차원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수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모습이 정말 기적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연구비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수많은 산업 분야가 있고 그곳으로 직접 견학을 갔던 경험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홍보관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많은 것들을 구경해봤지만 한국에서는 관련자까지 나와서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해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받아주는 모습은 독일과는 매우 달랐으며 이런 모습에 박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산업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수준 높은 대학교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학이 마쳐지고 저희를 인솔하고 오신 기자님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서는 독일도 못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경험 적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학생들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이 여러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선도할 수 있는 이유 중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하고 하자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등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수준 높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학생들이 상위 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뒤 한국의 기업에 취업하고 그 우수한 인재들 덕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당연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당연히 1위를 차지하는 해도 있으며 핀란드 및 전통적인 교육 강국들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는 해도 있기는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 순위는 세계 대학 순위를 봤을 때 그다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영문 논문 출품 작품의 개수가 중요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세계 대학 순위의 특성상 한국의 최고 대학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어권 국가 이외의 대학들이 모두 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현 시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학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학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교육적인 질 또한 우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산업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자님의 이런 말씀은 많은 학생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고 놀거리 많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단순한 사회가 아니었으며 배울 것도 많고 보고 갈 것도 많은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한국인 만큼 혹시라도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역시나 한국의 기술 혁신력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유럽보다 앞서가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기존 산업 구조와 창업 환경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느낀 것은 서울의 한가운데에서였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 스타트업 허브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일반인들의 통제가 엄격하게 금지된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 입주한 스타트업 회사들의 직원과 관련자들만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출입증이 있어야 실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신생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어떤 점들이 유럽과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견학 기회였는데요. 특히 한국의 창업 지원 구조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민간 투자 위주로 신생기업이 생겨나는 유럽의 환경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과감하게 정부 자금으로 투자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99개의 기업이 실패하고 1개의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투자했던 금액과 그 지분을 정부가 가져가고 그 지분 매각 절차를 통해서 다시 또 99개의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엄청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좋은 머리, 그리고 넘쳐나는 창의력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 경쟁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로봇공학, AI 관련 기술, 빅데이터를 다루는 작은 회사들이 아주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산업을 주도하는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이 건물은 마치 거대한 연구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신문사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했지만 저희는 이 건물의 상주에 있는 한 명의 스타트업 대표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인상 깊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건강 케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취재단과도 여러 차례 인터뷰했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하기도 했죠. 한국의 환경이 이런 것을 도입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기타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불가능한데 어째서 한국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이 하고 있을 정도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훈 대표님의 그 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훈 대표님의 말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아무도 날카롭게 질문을 파고들거나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이유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접근하기 쉽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어떤 식으로 의사에게 진찰을 요구하고 관련된 결과가 예측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쉽다며 인공지능이 판단한 증상과 질병명이 신뢰성을 가지냐에 대한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감기로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고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모이고 모여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으며 그래야 신뢰성 높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진단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약국으로 가서 약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면 한국은 또 하나의 첨단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훈 대표님의 고국인 한국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멋진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견학은 생각을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유럽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한국과 같은 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누가 더 잘하고 있냐 물었을 때 제 생각은 한국 쪽이라는 의견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고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가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기도 한데요. 한국의 도심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만들어낸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에 많은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잡한 도심, 당연히 디지털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쉽고 좁은 범위 집중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국이 선진국에 도달하기 전부터 IT 쪽에서 강세를 가지고 있었고 왜 그게 가능했는지는 직접 한국에 와보니 단번에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 한국이 IT 쪽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습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 도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헐리우드 영화들로 전 세계 사람들을 미국의 팬으로 만들고
미국 열풍을 불러오게 할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진 것이 문화산업이죠. 요즘 헐리우드 영화들은 과거 미국이 이루어낸 멋진 주인공들과 그리고 그 시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화들의 후속작들로만 문화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맨은 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아이언맨은 죽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 콘텐츠입니다. 아직 문화산업에서 왕자는 없습니다. 미국이 거대하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문화 파워가 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국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차세대 문화산업의 왕좌에 누가 앉을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면 한국이 꼭 등장하기도 할 만큼 한국의 문화산업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저희 대학 선배들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한국 산업 및 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떨지에 대한 논문 주제가 유행이어서 교수님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 논문은 이제 그만 쓰라고 말할 만큼 저희 대학에서도 한국 열풍이 불었던 걸 생각해보면 그 힘은 대단하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지리적으로 한국이 유럽과 너무 멀어서 그렇지 유럽과 가까웠다면 프랑스나 스페인 못지않게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모든 것들은 신선한 경험이었고 배울 것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온 견학과 같은 여행이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을 마음대로 돌아보지는 못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한국에 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온다면 한국의 깊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국을 즐기고 한국을 관광하며 돌아다녀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 모르던 사실도 알고 나니 기대 이상이라는 한마디로 제 여행 소감을 요약하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